북한 문제만 설전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상대 정당의 수장격이 친일이라고 낙인을 찍는 그 설전 또한 거듭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니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겁니다. 글쎄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정동만 가서 하시라니까.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국민들이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그 대통령께 묻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다. 대통령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자신이 있으시면 정동만 가서 말씀하세요. 어디 의회에 와서 투표를 치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거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그럼 마이크를 대고 하시든가 아니면 발언권을 신청하고 하시든가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아니 지금 저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저하고 지금 뭘 하자고 그러시는 거냐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정론관에 가서 하라고 한 제 발언을 취소합니다. 제 말의 뜻은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서 이미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근거 없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은 문 대통령 혹은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넘어가서 친일의 본류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손가락질이었는데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안 하루하루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바짝바짝 혀가 타가는 그런 공포 속에 이번 전쟁 같은 경제전을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너무 안이하게 보이지는 않을지요, 이종훈 평론가님. 일본에서 오늘 추가로 개별적으로 허가할 거, 허가하지 않을 거를 발표할 줄 알았더니 대충 뭉그러뜨려서요. 오히려 혼선을 주는 전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석이 지금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특정 품목들을 지정을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위 조절에 나선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반면에 아예 포괄적으로 나중에 다 덤터기를 씌우려고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이제 두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특히 이제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혼란이 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뭐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도 조금 지켜보자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조치를 취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보고 그 다음 네. 단계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치고 들어오는 그런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빨리 차단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미리 이렇게 네. 예단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해야 되는 취하려고 했던 그런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면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이 또한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기류가 초기에 네. 우리 3대 소재 산업에 대해서 조치를 내놓을 때만큼 그렇게 강한 기류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좀 이제 읽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탓인지 아니면 본인들에게도 실제로 지금 뭐 우리 여행 뭐 자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네. 좀 약간 실익이 좀 없다라는 판단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약간의 기류 변화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국화와 칼 얘기하듯이 겉으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단도를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측면의 관점이 오늘 제기가 됐는데요. 워낙 거침없는 아베 총리의 행보를 보면 뒤에서 열심히 부를 때는 일본의 극우 세습 정치 세력들이 떠받쳐주고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자민당 정권은 그냥 자민당 정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만 불리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민당이라고 하는 넓은 폭의 보수적인 정치인들 중에서 특히 전범의 후예들이라든가 세습으로서 정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정치의 뜻을 두고 맛을 본 그런 사람들이 특히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도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런 정권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미 그 지난 1일에 한국 의원들이 방일을 했었을 때 지금 아베 신조 총리 주변에는 정말 우익적 인사들만 가득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네, 네.
에토 세이치라고 하는 그 총리 보좌관 같은 경우는 한국에 한번 가봤는데 그때 그 매매춘 관광으로 갔다.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해서 가서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우리 의원들 앞에서 해서 오히려 일본의 그 맞이하러 온 의원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것을 유감을 표시하면서 네. 분위기를 갖다 마무리할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어떤 충성 경쟁이기도 하고 또 네. 한편으로는 일본 내 극우 세력들에게 이제 일종의 어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지속화시키면서 극우들의 주도권을 담론화해서 네. 일종의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실제로는 일본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보셨지만 소녀상 철거를 감행했던 아이치현 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사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을 급히 마련해서 실제로 지금 일련의 우익들의 이 예술제에 대한 공격이 검열이다. 그리고 네. 이 검열은 일본의 헌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기가 했던 그 결정들을 자기 스스로 자꾸 뒤집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의 여행 불매 때문에 우리가 불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토리항 같은 경우는 긴급 자금을 32억 원을 마련해가지고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베 내각에서도 말로는 세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행위를 갖다 좀 세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렇군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베 정권의 위험한 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겉마음과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가장 지금 이런 사태를 촉발한 것은 일단 아베가 네. 원흉이다 볼 수 있고요. 또 아베를 떠받치는 세습 정치인이라고 이제 국유 성향의 네.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받았는데 네. 일본 회의라는 아주 극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실 아베가 이걸 리더로서 이끌고 있고 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아베 내각에 한 14명 정도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한국을 바라볼 때 일본 식민지 시대 때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자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한국이 식민지세의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고 우리의 어떤 요구 자체를 굉장히 힘없는 나라의 어떤 자기들이 지배했던 나라의 어떤 그런 것으로 네.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대목이 사실은 지금 아베 내각 자체가 지도 굉장히 높아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화이트리스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또 지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해서 만약에 우리의 적은 아베인데 일본의 어떤 국민들의 그런 반항 감정이 있었을 때 네. 과연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데서는 극우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일본 무슨 보좌관인가 했다는 그 발언 네네. 그걸 들으면서 우리 매춘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이렇게 말도 못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야동 수출국 아니냐. 네. 라고 맞받아 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왔는데 네. 보니까 우리 방일단 구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제대로 모르고 아베 정권의 특성도 제대로 모르고 아베와 그 측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도 네. 세밀하게 연구하지 않은 채 그냥 덜렁덜렁 가방만 들고 간 거 아닌가. 그리고 다녀와서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방일단 보낼 때 정말 제대로 공부를 좀 시켜서 보내든가 아니면 제대로 네. 공부된 사람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저 그러니까요. 보좌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공업용 미싱이 있으면 좀 박아야 된다 생각할 정도고요. 네, 개인 의견을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 회의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그 일본 회의라는 그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 책에 네.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 그다음에 한미일 그 안보 문제, 네. 그다음에 동북아에서의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의 패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한국을 사실상
경쟁국이나 이런 거에서 완전히 미끄러내려서 네. 발 아래 놓으려고 하는 그런 치밀한 전략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겉으로 나오는 것은 그 강제징용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 이것만 정치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측면이 크거든요. 일본이 GDP가 5조 달러입니다. 우리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내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1인당 GDP도 일본 같은 경우는 3만 8천 불 정도 되는데 네. 우리가 3만 1천 불 정도 와 있거든요.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적인 격차가 줄어들고 기술 네. 격차도 별로 많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10년, 15년 특히 남북 관계가 네. 잘 풀어져서 남북이 경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울 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제재와 타격을 주는 네. 그런 경제 전쟁의 일환이다. 네. 그래서 이건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보고 네.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보복적 성격을 얘기했는데 또 스가 관방장관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회일이 오는데 이런 거 집어내는 게 필요한데 왜 못하고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내부 관리를 일본이 하면서요. 밖으로는 마치 아닌 척 이 태평양 우리와 인접한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대거 방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네, 아니 그게 이제 뭐 그냥 그 가설이 아니고 네. 실제로 지금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 지금 환경단체 쪽에서 문제 네. 제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국제 환경단체 진단에 따르면 이 방류가 되면 인접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느냐 역시 한국이다라고 네. 지금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좀 이건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그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경우도 지금 방사능 올림픽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환경단체들이 나서고 또 이제 우리 대한체육회도 지금 이제 일본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그 민간단체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야 될 때가 좀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타이밍은 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제대로 그동안 말 못했던 것들을 다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일본에서 못 치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국제 여론이 악화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럴 때를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공동 개최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네. 우리가 아예 유치해서 하는 거를 좀 고려할 필요도 있다. 네. 왜 수도권에 계신 그 정치 잘하시는 그 우리 지자체장들께서 이 대목에서는 침묵하고 계신지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재건과 부흥을 꿈꾸면서요. 단단히 준비하는 것 같던데요. 네, 김 변호사님. 일단 우리가 이번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일본에게 내보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그렇게 맞다는 게 없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될 의존도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폐기물이랄지 뭐 식품에 대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도쿄 올림픽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싸움에 외국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쿄올림픽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도쿄올림픽을 우리가 어떤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로 우리가 참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제일 아베가 두려워하는 것이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세계적으로 많은 국제적 여론을 갖다가 몰입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자체를 우리는 방사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보겠다 하면서 실제로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유출이 되고 또 어떻게 검출이 되는가 이런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호소하는 데 있어서 여론을 선도의 역할을 하면 일본 자체는 이건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어떤 시스템이랄지 이제 그런 것을 머리에 두고 하면 결국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명 아베 주도의 폭주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또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총리 관저만 바라보는 병이 생긴 것 같다라는 분석도 전해드렸었죠.
그렇지만 30대의 일본 참의원이요. 이 아베 정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유독 정면 비판하는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 영상이 들어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倍首相は徴用工判決の問題があるから輸出規制を強めてきたんだと言っています。しかしこれは政治と経済をごっちゃにするというやっちゃいけないことな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安倍政権はだいぶ前から異常ですけども、とりわけ異常の質が変わ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だからこそ私たちは諦めずに粘り強く声を上げ続ける。国会でも頑張ります。市民と野党が共同して安倍政権倒すしかありません。ご一緒に頑張ります。 침묵으로 반감을 대신한다는 일본 정가에서는 흔치 않는 발언이었다고 하죠. 김성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저런 그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그 우리 시민 사회가 저런 분들과 연대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일본은 선거 제도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그 한자로 써서 내야 되는 그런 그 선거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습이 더 쉬워요. 그렇군요. 뭐 다로만 쓰면은 네. 그게 고노다로인지 아소다로인지 다 뽑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의 잘못된 악의적인 선거제도를 통해서 전범들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그 일본의 독특한 그런 또 개인적인 문화들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언론도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런 분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특히 IT의 탁월한 기술력과 SNS를 통해 가지고 알려나가면서 연대를 한다면 새로운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본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오히려 아베 총리의 행보에 맞장구를 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분 유명하시죠?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광훈 그리고 주옥순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일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일본을 자꾸 뒤에서 꼬드락질 해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국교 단절까지 가려고 하는데 곧다이로 수장을 피우는데 그리고 이것은 아베가 만들었다고 자꾸 뒤집어 씌우는데 야 이 거짓말쟁이야! 그런데도 저 놈이 왜 자꾸 일본하고 전쟁까지 가려고 젊은이들을 속이면서 촛불 들고 나오라 촛불 들고 아베를 족치자 아베를 왜 하냐? 이유는 일본하고 전쟁까지 몰고 간 뒤에 자 우리 힘으로는 일본 못 이기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합치자 이렇게 알아보는 게 저놈이. 자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최근에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좀 이거 과연 이해가 안 대한민국 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정말 민족 정기 확립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후과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괴담 수준까지 가는 말들이 나오면 이건 정치권도 스탑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서로 그게 없이요. 치고받는 수준으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런 식으로 가면 네. 그야말로 일본에 대항해서 전 국민이 한 힘을 모아서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 네.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평소에 이제 극렬 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극우 보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네. 이분들인데 이분들은 다른 건 안 보이나 봐요. 무조건 정권에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 네. 그 논리에 일본을 짜맞추는 식으로 가는 건데 사실 일본이 먼저 도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이 도발을 했고 우리의 준비 정도에 상관없이 우리 전 국민은 그러면 일본이 우리가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아니면 가서 빌어야 됩니까? 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네. 이른바 극일과 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집권당이
준비 정도나 또 사전에 네. 어느 정도 알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는 비판하고 대안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극렬 보수 측 말고요. 네. 정반대로 집권당 내에서도 너무 강경한 목소리로 네. 마치 국민들을 선동해서 몰아가는 식으로 가는 것 또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로 기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제가 더 나쁜 상황에서 굉장히 네. 안 좋은 상황에서 일본 악재까지, 일본 전쟁까지, 경제 전쟁까지 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면밀한 대책과 또 기업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들을 좀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말라가는 기업 실상과 달리 이 정부나 여권에서의 기조까지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일 기조를 더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행 경보를 발령해야 되나라는 것도 검토하는 것 같던데 아마 일본 측의 이 소규모 마을에서는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정말 일본이 아파야 할 부분을 골라야 될 텐데 올림픽 보이콧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가지 말자고 하는 것들 어떻게 들리시던가요, 평론가님?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이미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치권 그리고 정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에게 아베 고립 전략입니다. 네. 예, 아베만 딱 그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에 우리가 여행을 안 가게 되면 지자체들이 어려워지죠. 일본의 현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앙정부, 중앙정치인들을 향해서 이 아베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는 뒤로 우리 힘들다라고 자꾸 호소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 실제로 국민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하고 정권을 분리를 좀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일본의 그 일부 시민이긴 하지만 우리 그 시민들하고 연대해서 활동 벌이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고, 네. 지금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걸 오히려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엔 국민들은 제대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구별해가면서 가고 있는데 네. 자꾸 일부 정치인들은 뭐 본인들이 이 상황에서도 좀 이렇게 부각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것들 때문에 속된 말로 자꾸 오바를 하는데 네. 그거 해봤자 본인들에게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국민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할 것이다. 네. 그런 점을 잘 염두에 좀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반일 캠페인 총선까지 갈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님, 지금 각자 여론을 끌어당기기 위한 골몰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재성 위원장이 여행금지구역 확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권을 저격한다면서 도쿄 소재 아파트를 거론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죠. 지금 사실은 이제 원보 있으니까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마당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도를 넘는 그런 발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올까? 그것은 네.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모든 총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어떤 나의 발언 자체가 주목을 받고 어떤 발언이 내가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냉철한 어떤 이성애한 극일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얘기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국민은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반일적인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여행, 불매운동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정치권이랄지 제도권 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네. 최근에 중구청 사태에서 봤다시피 반일 캠페인을 갖다가 관주도를 벌이게 되면 이것은 아베 정권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국민 스스로가 하는 운동 자체를 마치 관이 뒤에서 조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반드시 경계한다고 보고 냉철한 가슴을 가져야 하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그 길과 관련된 우리가 또 일본을 알아야 하고 그 네. 길 해야 하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가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